자, 이제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자, 필수서는 15페이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도 두 문제 나와요. 자, 의사표시 동네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마지막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그러면 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정 의표시가 가장 중요하고, 뭐 두 번째는 착오 정도 하겠죠. 뭐 비진이, 사기, 효력 발생 비슷하고, 통정이 해마다 나오는데 양이 많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가장 어려운 게 통정 의표시인데 해필 또 양이 많고 출제도 그래서 자주 돼요. 계속 나와요. 계속. 사기, 강박은 27회 때 나오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출제 대상이죠. 올해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나온 지가 6년,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 갑니다. 첫 번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일단 동네를 파악해야죠. 동네. 이 동네 중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 하지만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 그래서 강박 증여는 동네가 달라. 비진이하고.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네 번째 동네고, 강박 증여는, 비진이는 불일치한 첫 번째 동네이기 때문에 강박 증여는 절대 소수로 비진이 의사 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동네가 다르니까. 그래서 강박 증여는 비진이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주려고 줬어요. 주려고 줬어.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자, 불일치를 알고 합니다. 모르고 합니다. 착오. 그래서 알고 한다. 비진이, 통정. 착오는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이 모르고 착각에 빠졌죠. 알고 혼자 합니다. 짜지 않았죠. 비진이. 알고 해요.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짜고. 자, 비진이에서 할 것은 대부분 판례, 강박증여, 진위, 의미 2번, 3번 반드시 하셔야 되고 4번 명의되어 대부분 판례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효과. 진위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RR 무효. 한번 해놓고 원칙 유효 RR 무효.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진이는. 그래서 효과 일단 제가 한번 던져놨고 이제 대본 판례 보는 거예요. 갑이 줄 생각도 없으면서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일치 사실 왼쪽 갑이 표의자예요.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이 알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하면 비진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은 알고 합니다. 혼자 합니다. 짜지 않았죠. 그래서 통정과 구별. 자,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이게 바로 비진이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짜고 친 통정과 구별된다. 알고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한 착오와 구별된다. 기초예요. 기초 개념. 자,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게 여기죠. 대부분 판례. 강박증여 사건, 명의대여 사건. 강박증여. 제가 오공재산 헌납 사건으로 했죠. 자, 80년. 우리 국가, 국민갑을 너 인마 사형시켜버릴 거야. 네 재산 증여해 국가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은 사형 안 당하려고 당시 80년 상황에서는 국가에 내 재산 헌납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주려고 준 거예요.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따라서 강박에 따른 증여는 증여의사가 있어. 따라 증여의사 없이 표시한 비진이는 아니다. 넘버원이야. 넘버원. 강박 증여는 증여의사로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증여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의사 없이 증여 표시한 비진이는 아닌 거예요. 강박 증여는 비진이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정답지문. 자, 그렇다면 진이란 뭐냐? 그대로 외워야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홍길동. 진짜 마음을 진짜 마음이라고 못 불러요. 진이란 진짜 마음?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진이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끝내. 비진이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그래서 증여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안 주고 싶겠지. 근데 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반드시 하셔야 돼. 강박증여 비진이 아니다. 진의 의미,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상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여기 좀 X 아니다 아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시고. 자, 명의 돼요. 명의 빌려주면 사인하면 네 빚이야. 외워요. 명의 빌려줬죠. 사인했죠. 네 빚이야. 네가 갚아야 돼. 명의 되어도 빚이니 아니에요. 얘도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그래서 명의 빌려줬을 때 명의 빌려준 사람이 은행하고는 대출 약정 확정 유효해요. 은행 이런 사정을 알라이라고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 되여든 강박증 여든 앞으로 강박증여 이걸 확실히 해오고 명의 대여를 그냥 결론을 같이 해버리면 돼요. 명의 빌려준 명의 대여는 빚인이 아니다.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의사 표시 일체, 불일치 동네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하면 명의 빌려준 네가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위해서 사인하면 네 빚이다. 사인하면 네가 채무 부담해야 된다. 왜? 채무 부담 의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박증여든 명의 대여든 빚인이 아니다. 빚인이 아니다. 동네가 같아요. 자, 효과. 줄 생각 없는데도 중요한다고 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이와 같은 계약은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 을 시각에서. 그래서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줄 생각 없으면. 그래서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요력 발생. 그래서 비진이는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 을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래서 비진이는 원칙 그대로 효력 발생 유효. RR 무효.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이놈의 RR이지. RR. 아이고 징그러. RR 진짜 사망돼서 나오죠. RR 징그러.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RR 무효. 그럼 RR의 반대말 선이 and 무과실이죠. 그래서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단순히 선의는 안 돼요. 모른데 대 잘못까지 없어야 돼. 선이 무과실일 것. 그래서 선이 무과실의 경우에 한해 유효가 된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래서 효과에서 1번의 기억이 있죠? 맞는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R 반대, 선이 무과실 유효. 그러면 소유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봐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 그럼 유효죠. 유효니까 소유권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을이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러면 RR 무효죠. 무니까 이 경우 을은 소유권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요. 그래서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또는 하나만 나와요. 알 수 있었다. 머릿속 계산해. 이때 을이 상대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떠요. 그러면 을이 RR이야. 그 머릿속 계산해. RR 무니까 소유권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근데 을이 몰랐고 이게 잘못도 없대요. 그럼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니까 있을 유, 너 소유권 취득. 그래서 소유권까지 나와요. 소유권까지. 그래서 원칙 유효, RR 무. 그래서 유 소유권 있다. 무 소유권 없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있을 유 소유권이 있겠네. 없을 무 소유권이 취득할 수 없겠네. 자, 드디어 이제 동네가 바뀌어버렸죠.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의 삼자한테는 이 무효로 들이대지 못한다. 그래서 을로부터 산 병이 삼자인데 이제부터 삼자가 나와요. 병이 선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삼자라면 우리 법이 이 무효의 경우에요. 이 무효, 비진이 무효든 통정 무효든 무효의 경우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 삼자는 더 이상 무가 뻗치질 않아요. 뻗치지가 않고 단절된다겠어. 그래서 선의 삼자는 유효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있을 유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의의 병이 나오면 있을 유 소유권이 있다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선의의 삼자 보호 규정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비진이 무효든 통정 무효든 차고사기 강박 취소든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무효가 더 이상 뻗쳐나가질 않아요. 선의의 병 나오면 유 소유권 취득.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들이대지 못해요. 자, 비진이 적용 범위.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작동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작동되는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계약이 있을 거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을 거예요. 주로 시험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상대방이 있든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의사표시 규정은 통정만 빼놓고는 다 작동되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지 대리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나오면 바로 외워야 돼요. 대리권 남용이 나오면 비진위 규정을 그대로 대법원이 갖다 쓴다.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요. 이유 대리권 남용, 대리권에서 또 배워요.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본인을 배신 때리는 배임적 의사표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동네가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의 경우 예를 들면 대리인이 매매대금 갖고 튀었죠. 횡령사건, 지익을 위해 튀었지. 본인 한 푼도 못 받았죠. 매매대금. 자, 이게 대리권 남용인데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RR 무효예요. 그래서 원칙 본인에게 유효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럼 RR 본인에게 무. 본인은 책임지지 않아요. 등기 안 넘겨줘도 돼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비진위 규정 유추 적용된다. 긍정. 그 다음에 공무원 사표 사건이죠.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사법 민법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법행위 나오면 안 돼. 좀 적용 범위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비진위 문제 하나 봐요. 비진위 20년 행정사. 이건 행자는 행정사예요. 행정사. 행정사는 민법 총칙만 나오는데 우리하고 난이도가 비슷해요. 행정사는. 자, 비진이 옳은 것은. 자, 어른이 어려워요. 문제. 옳은 거. 1번. 비진이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나 여기서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뜻하지 않는다. 아니다 이렇게 끝나지. 너 X야. 여기에 사선 딱 긋고. 2번 비진이에서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살짝 어려울 거예요. 물음표. 3번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이는 아니다. 자, 이게 바로 진정 원하자. 여기야 이게. 당시 상황에서 안 죽으려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주려고 준 거예요. 이게 강박증의 판례를 이렇게 살짝 강박증에 빼버린 거예요. 자,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거 비진이 아니다. 맞네. 강박증이요. 그대로. 어렵죠. 살짝. 그래서 우리 시험 기출지문하고 다른 시험 기출지문이 살짝씩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기출을 풀어서 다른 시험 기출 이렇게 살짝씩 다른 문장도 익숙해져야 돼요. 정답이에요. 강박증이요. 나는 진정으로는 주기 싫었어. 국가에. 하지만 어떻게 상식시켜버린다는데 이 나쁜 갑수부 80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구나. 최선이라 판단 주려고 준 거예요. 주려고 줬으니까 이거 강박증이야. 대법원 판례구나. 비진이 아니다. 주려고 줬지.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그 말이에요. 의사표시 했다는 게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한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여 생각하시고 이 판례. 강박증여는 주려고 줬다. 비진이 아니다. 결국 정답 지문은 왕별에서 바뀌는 거예요. 자, 4번. 표의자가 또 나왔네. 강박에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이 증여는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자, 보이도마. 강박증여 동그라미 마시고 강박증여는 소수로 가요. 비진이 아니다.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예요. 비진이 아니다. 이 결론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은 중간에 연락이 길지만 소수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강박증여는 주려고 줬다. 비진이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로 끝나야지. 5번.
공무원 사표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공법행위 딱 동그라미 하시고, 공법행위는 민법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결국 이거 X 날려야 되고, 강박증여 판례가 1번부터 4번까지예요. 그래서 강박증여 판례 그대로 내버렸죠.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진이란 이 판례가 이렇게 연결돼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것이죠. 주고자 하는, 이게 증여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주고자 하는, 이게 증이에요. 특정 내용 의사표시가. 그래서 결국 2번 지문은 좀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요. 하지만 1번하고 3, 4번 어차피 같은 거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위의 의미, 강박증이야, 비진이 아니다. 자, 이제 통정 갑니다.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통정. 통정은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외울 것도 많고 문제도 또 어렵게 내요. 문제를 어렵게 내. 양이 많은데 좀 쉬우면 쉽게 내면 괜찮죠. 근데 난이도가 좀 세요. 갑니다. 통정은 반드시 값을 채권자가 나올 수 있고,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통정한 거죠. 이게 가짜 매매. 자,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일치 사실을 을이 안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정을 통해야 돼요. 이 통정의 의미가 의사와 표시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 을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통정, 통모, 합의. 그래서 합의까지 일어나야 비로소 통정의 표시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 한 거 하나 있어요. 어디냐? 요건에 1번 요건에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 명의대여 사건이에요. 명의대여 사건인데, 자 봐요. 갑에 대한 대출 1번 요건에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수업 중에 안 했거든요.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 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명의 빌려준 을하고 은행 간의 대출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고 명의 대여자 을을 대출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이 판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뭐냐? 양해의 동그라미 하세요. 양해 두 번째 줄. 은행이 이를 양해했다. 양해가 중심 단어예요. 형식상 주채무자, 여기도 밑줄 하시고 이 두 단어가 또요. 반드시. 그러면 통정입니다. 은행이 양해했다는 얘기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의 빌려준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행이 양해했죠. 이게 통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명의 대여가 나오고 대출한도 회피, 형식상 주채무자 나오고 은행이 양해했다 그럼 양해 동그라미 빵 하시고 양해를 뭘로 읽는다? 통정으로 읽어요. 그럼 통정이니까 이 대출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명의 빌려준 놈을 당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했어요. 자, 통정.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통정, 합의, 양해 같은 말이에요. 합의, 통정, 양해. 양해각서 있죠? 이게 같은 말. 양해라는 두 글자가 보면 비진이 명의대여가 아니라 유효가 아니라 통정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해라는 두 글자가 뜨면 통정 소수로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항상 무는 소수로는 없다. 자, 이제 효과.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갑을 이 매매는 가짜 매매로서 무효. 자, 무효예요. 이 매매를 가장 매매라고 하고 가짜 매매는 알고 통정 짰으니까 통정 허위 표시 강제 집행 피해야 되니까 무조건 을한테 등기가 먼저 갑니다. 사례 문제에서. 자, 그러면 갑을 매매는 가짜 매매로 언제나 무효. 맞아요. 없을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먼저 이 무효에 관한 질문 하나. 무효니까 서로 받은 거 줄 필요도 없고, 이거 아니지. 채권 채무 없으니까 서로 이행할 필요 없다. 질문 하나. 갑과 을은 서로 채권 채무 없죠?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 주세요 할 수도 없다. 줄 필요도 없다. 자, 받은 거 서로 다 부당이득 반환. 이제 소유권으로 나와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남놈 갑이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메인 신탁에서 했어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신탁자 갑은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에서 똑같이 나오죠. 물권행위 유인론. 그래서 통정무효 갑을 해서 나온 지문이 두 개예요. 맞는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채권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자, 복귀한 소유권에 의해서 얘는 소유자니까 을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등기 청구할 수. 이건 세트예요. 세트. 어차피 이걸 해야 명의신탁에서 하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채권자한테 지문 두 개가 나오죠. 갑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놈은 둘 다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갑한테 돈 빌린 채권자는 대위에서 나오면 소송을 할 수 있다로 끝나고, 비록 통정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통정 동네로 오면 대위도 되고 취소권도 된다. 긍정으로 끝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자죠. 제3자, 당사자 아닌 제3자. 이놈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죠. 병이. 그러면 선의 3자.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넘버 1. 사례 문제로 나와요. 통정 무효로. 자, 선의 3자. 병이겠죠. 선의 병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 무효로 들이대지 못한다. 그래서 봐요. 을이 병 당사자 갑을 매매계약 당사자 아닌 제 3자고 3자 병이 선이라면 더 이상 이 무효가 뻗쳐나가질 못해요. 저 법 조문 때문에. 선의 3자 보규정. 그래서 이 무효로 선의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갑도 채권자 A도 어느 누구도 들이대지 못해요. 결국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의의 병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무효가 뻗어나가지를 못해. 유효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있을류 선의의 병은 소유권 있다.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 시점에서 갑은 소유권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의의 3자에게는 병에게는 사례 문제로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 자, 그래서 선의의 병 나오면 있을류 유로 바뀌고 있을류 소유권 취득. 병이 소유자예요. 자, 갑은 이제 사령으로 선의의 동그라미하고 선의의 병이 나오면 무조건 갑은 이놈한테 들이대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요. 선의의 병에게는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20번 나왔다. 20번. 이거 진짜 선의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들이댄다는 주로 등기 말소가 나오겠죠. 이 등기는 유효야. 유효. 말소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는 들이댄다 이렇게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자, 하나 더 해야죠. 선이면 충분. 외워야 돼요. 선이면 충분. 병 3자 이놈한테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에요. 선이면 충분. 그래서 병한테 선이라는 두 글자 보면 무조건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설사 이놈한테 잘못, 과실이 모른데 잘못 있어. 상관없어. 결론이 바뀌지 않아.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여전히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 정답 지문. 그래서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반드시 하셔야 돼. 과실 보지 마. 선이면 충분. 계속 해요. 선의의 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주로 소유권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입증. 저 몰랐어요. 병 스스로 소극적 사실은 선의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입증이 힘드니까. 그래서 제3자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3자 스스로 저 몰랐어요.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무효주장자가 원래 하는 거예요. 무효주장자인 갑에게 입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증명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지문에 증명, 입증이 나오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맞는 지문.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사실 저 몰랐어요. 없어요. 이런 거 증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트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사람 안 봐도 돼.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지문. 누군가가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X지문. 그래서 이것도 다 나와요. 제3자 선의 추정되니까 스스로 병이 입증할 필요 없다. 몰랐다는 거. 입증은 무효주장자의 갑이 적극적사세. 너 알았지? 알았지. 악의를 증명해라. 자, 선의의 병이 소유권 먹으면 갑은 선의의 병에는 들이댈 수가 없어요. 대신 을은 갑이 부탁했죠. 잠시 등기 좀 갖고 있어. 근데 이 자식이 배신 때린 거지. 그래서 갑은 이 경우 을을 족친다. 그래서 갑은 이 경우 을한테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병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병이 소유권 먹어버리면 갑은 을을 족친다.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반드시 하셔야 돼. 지금까지 한 건 안 해도 돼요. 통정. 여기 안 해도 된단 말은 좀 과장이고. 여기는 반드시 해야 돼. 여기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갑을병으로. 자, 하나 더. 여기까지 완성돼요. 선의의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입니다. 자, 악의 전득자 나왔죠? 그대로요. 병은 선인데 병으로부터 산 사람 이걸 전득자라고 그러고 구를전 병은 선인데 병으로부터 산 정은 전득자라고 하고 이 전득자 정은 악이다. 저 통정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다. 자, 옵니다. 앞놈이 선이라면 뒷놈이 악이라도 보호됩니다. 왜요? 자, 이유. 얘 소유권 있죠? 그대로 소유권 승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자니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앞놈이 선이라면 뒷놈 악이라 하더라도 악의 전득자 보호된다 막 외우는 거예요. 앞놈이 선이라면 자 뒷놈 전득자 정이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앞놈이 선이구나. 그러면 뒷놈의 악이라도 보호된다. 소유권이 있다. 지문 하나 더. 갑은 악의 전득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 소유자니까. 그래서 다 나와요. 보호된다로도 나오고 소유권 취득한다로도 나오고 갑은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로도 나오고 지문이 3개로 떠요. 3개. 뭘 외워야 되느냐? 앞놈이 선이라면 뒷놈이 악이라도 보호된다. 이유는 그대로 승계 취득하기 때문에. 자, 이제 악이 병이 악의의 병이라면 들이댈 수 있다. 악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놈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잘 나와요. 이놈이 더 잘 나와요. 하지만 이거 어렵지 않죠. 악의의 병에게 갑은 들이댈 수 있다. 문제는 앞놈은 악인데 뒷놈 전득한 정은 선이야. 자, 그림이 바뀌었죠. 앞놈은 병은 악인데 병으로부터 산 정은 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앞놈은 악이지만 내가 선이구나. 나는 선의의 3자로서 마찬가지 보호된다. 그래서 앞놈 병은 악이지만 내가 선이구나. 내가 선의의 3자죠. 그래서 나는 선의의 3자 보기정에 있다. 이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유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지 들이대버리니까. 그래서 앞놈이 악인데 내가 선이구나. 내가 선의의 3자로서 보호. 하지만 앞놈이 선이라면 비록 내가 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앞놈이 선이라면 여기서 단절됐죠? 유 쭉 오는 거야. 소유권 유. 그래서 쭉 여기서 단절됐지. 내가 선의의 3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 선의의 3자가 나오면 갑을 매면 무조건 병부터가 3자예요. 병이든 정이든 물론 무는 안 나와. 정까지밖에 안 나와요. 선의의 3자는 보호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의 3자에게 갑은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선의의 3자 보호되니까. 자, 3자 범위. 이제 여기서부터는 후반부예요. 그러면 지금 보던 대로 선이라면 보호되는데 이 3자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느냐. 저 병은 갑과 을, 갑 어디 있어?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할 때 나타나 있으면 안 돼요.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하고 그 후 거래를 타야 돼요. 갑으로 텄든 을로 텄든. 그래서 보호되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일단은 3자니까 갑과 을 당사자는 아니야겠죠. 그 다음에 상속인 을 다시도 3자는 절대 아니겠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당사자 및 상속인 이외의 자, 즉 병이어야 되고 갑도 삼자 아니죠. 을도 아니죠. 을다시도 절대 삼자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상속인 아니에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및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통정허위 표시가 먼저 일어나.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후 새로 거래튼 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 쉽게 얘기하면 통정허위 표시 가짜가 일어나고 후 새로 거래태야 돼요. 그 놈이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되는 3자인지 아닌지 그거 고르는 거 그게 이제 여기가 후반부죠. 여기도 아주 잘 나오죠. 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해당하는 놈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여섯 놈이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자 봐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가등기를 박았구나. 그러면 가짜 매매가 일어나고 을로부터 구후 태어났어요. 선이라면 보대는 3자.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이게 구후가 숨어져 있는 말이죠.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저당권 박은 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거래텄죠. 그러니까 손이라면 보대는 3자. 가짜 채권을 구후 양수한 놈. 통정허위 표시 가짜 채권이 먼저 태어났죠.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이 채권을 산 놈.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선이라면 보대는 3자. 가짜 채권을 구후 이 채권 감유한 놈. 결국 통정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가짜가 일어나고 구후 뭔가를 해요. 거래투죠. 그러면 3자예요. 가짜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한 보증인. 자, 가짜 채무 통정이 일어나고 구후 보증했구나. 다 으로부터 을이죠.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난 애들이에요. 가짜 전세권에 대해 구후 전세권이 저당권 박을 수 있죠? 지상 전세권에. 그러니까 가짜 전세권이 먼저 태어나고 여기에 대해 구후 저당권 박은 놈. 놈이죠. 놈자자, 놈자, 사람 인자. 다 놈이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 놈은 다 병이에요.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병에 속하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났으니까. 자, 가짜 채권자가 파산합니다. 이때 구후 관제인이 선임돼요. 그러면 가짜 채권 통정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구후 파산하고 구후 갈매기가 여기는 두 개가 일어났죠. 파산 관제인. 공통점. 가짜 통정허위 표시가 먼저 일어나고 통정이 일어날 때 이놈들은 없어요. 그날 없어. 가짜가 먼저 태어나고 구후 이놈들이 뭔가 거래를 맺은 거예요. 가등기를 박았든 저당권을 박았든 양수했든 감유했든 보증을 섰든 저당권을 박았든 파산했든.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상 으로부터 을 어디에 대하여 구후 너는 태어났구나.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났구나. 너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해당하겠구나. 자, 하나 더. 파산관제인은 조문학집이에요. 파산관제인이 선인 경우 보고될 텐데 파산관제인의 선이하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파산관제인을 소임돼 이 사람 개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 빌려준 파산한 이놈한테 돈 빌려준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외워야 돼요. 가짜 채권을 취득한 이놈한테 돈 빌려준 파산 채권자 100명 있다고 해봐요. 돈 빌려준 놈 100명 있다고 해봐. 100명 전부가 통정사실을 알아야 악이. 자, 이렇게요.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 악이. 따라서 100명 전부가 악이가 아니라면 선이. 이렇게요. 100명 전부가 악이에요. 관제인은 악이. 100명 전부가 악이가 아니면 소소가요. 관제인은 선입니다. 그래서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 악이가 될 뿐 한 놈이라도 모르는 놈이 있으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 관제인을 선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99명은 알고 있는 나쁜 놈이지만 한 놈만 몰라. 그러면 이 한 놈을 위해서 선의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채권자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 악이가 된다. 따라서 100명 전부가 악이가 아니라면 선의. 관제인은 선의로 끝나는 게 우리 진문의 특성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관제인은 선이야. 관제인은 선이야. 100명 전부가 악이다. 이런 질문 뜨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원문대로 나와. 100명 전부가 악이가 아니라 관제인은 선이. 일부라도 선이라면 선이에요. 저 한 놈이라도 선이라면 선이란 얘기. 한 명이라도.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 비로소 악이가 돼요. 그래서 전부가 악이어야 관제는 악이지. 전부가 악이가 아니라 선이. 한 놈이라도 선이가 있어? 선이. 그래서 관제인은 선이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자, 3자 아닌 놈. 이제 이 놈을 확실히 해야지. 문장 구조가 달라요. 으로부터 을에 대한 이런 문장이 없어요.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자,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이 세 가지 법률행위, 대리라는 법률행위, 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채권 양도라는 법률행위에서 이 세 놈은 반드시 존재해요. 본인 없는 대리인 행위는 없고요. 병 없는 3자 없는 3자 계약이 있을 수가 없고요. 채무자 없는 채권 양도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 대한 채권을 파는지가 나타나야 돼. 따라서 이 대리인이 통정하고 갑과 을이 병을 위한 계약할 때 통정합니다. 그 다음 채권 양도할 때 통정합니다. 가짜가 일어났죠. 이때 이 세 놈은 통정 허위 표시할 때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어요. 본인 없는 대리 계약 없고요. 병 없는 3자가 있을 수가 없고요. 채무자 없는 채권 양도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 놈은 통정이 일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통정 허위 표시할 때 계약서에 다 박혀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다 다르죠.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예요. 정 안 되면 외워야 돼.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무조건 3자 아니다. 이거 정답 지문이거든.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 정 안 되면 이 세 놈을 그냥 해요. 외워. 본인, 수익자, 채무자. 본인, 수익자, 채무자. 이게 마지막 방법이야. 이해하면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대리에서 본인. 대리에서 본인 없는 대리인이 나는 누구 대리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정할 때. 필수 요소. 3자 계약에서 수익자 병도 필수 요소지. 병 없는 3자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통정업이 갑과 을이 할 때 이미 병은 계약서에 그날 존재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채권 양도할 때도 누구에 대한 채권을 파는지 반드시 알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누구한테 내가 돈 달라 할지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대리, 3자 계약, 채권 양도라는 법률행위에서 이 세 놈, 본인, 수익자, 채무자는 반드시 이 법률에 그 날짜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통정 허위 표시한 날 이 세 놈은 있을 수밖에 없지. 통정 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그 후 애들이 오른쪽에서 태어난 놈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들은 선이라도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 지문도 나와요. 그 3자 자체가 아니니까 아무리 대리인 통정에서 본인이 선이야. 3자 계약을 통정을 했는데 수익자 병이 선이야. 보호 안 됩니다. 무조건 무효돼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무효, 수익자한테도 무효, 채무자한테도 무효로 가는 거예요. 절대 선이라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로 끝나요. 3자가 아니란 얘기는 선이라고 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요. 아니다 보호될 수 없다. 일단 오늘 오후에 이제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3자 아닌 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하나 언급해 볼게요. 작년 기출인데 가장 소비대차에서 안 할래. 약 늘리면 안 되니까. 문제 오늘 냈어요. 거기서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지금은 양을 너무 늘리면 안 되니까. 자, 은닉행위. 이제 통정허위 표시에서 은닉행위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그런데 증여세 좀 안 내보려고 계약서를 매매로 꾸미는 거예요. 왜 꾸미느냐? 등기 원인 기재서를 매매로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내야 되거든.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을한테 소유권이 있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증여하죠. 그런데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원래는 증여계약서를 내야 되는데 등기소에 그러면 노출되니까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숨기고 매매한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를 꾸민 거예요. 자, 을 앞으로 등기원인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
과연 매매하지도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죠. 이전등기 유효냐 무효냐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비록 매매 사실은 없지만 갑이 을한테 실제 줬네요. 증여했네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등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법리. 매매라는 사실이 단어가 있거나 증여, 상속 이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등기 유효예요. 자, 따라서 비록 매매라는 사실은 없지만 을등기 유효.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로 무효. 하지만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서 유효.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로 무효. 하면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서 유효.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 실체관계 부합해도 되고 을 소유자야. 따라서 갑은 을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왜? 유효등기이고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나는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놈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을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병한테 팔아요. 자, 병 등기 받겠죠. 자, 이놈 선의일 수도 있고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어요. 자, 이놈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앞놈을 봐요.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 그대로 승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로부터 산 병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은 병한테 소유자니까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은닉행위 해결하려면 이 그림 봐요. 을등기 유효 소유자 그대로 병 소유자 그대로 소유자 병 소유자다 소유자다 소유자다. 갑은 병한테 절대 들이댈 수 없다. 을도 소유자다 소유자니까 절대 갑은 을한테 들이댈 수 없다. 조심할 게 이거 정답 주면 악의 병이라면 들이댈 수 있다. 이렇게 등기말소 청구할수 X예요. 항상 선의 악의가 정답 주면요. 악이니까 들이댈 수 있다 찍으면은 그거 컸지 아니야. 아무리 악이라도 병은 소유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소유자 소유자니까 갑은 악의 병에게도 들이댈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매매는 짜가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 을로부터 산 병 앞놈이 소유자니까 너도 소유자. 둘 다 소유자니까 갑은 을이든 병이든 선악 보지 마시고 을이든 병이든 둘 다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는 없지 없지 없지. 이걸 계속 악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정답 지문해요. 그 다음에 증여 무효로 하고 아니야 유효야 유효. 숨겨진 은닉행위로서. 이게 합쳐서 22번 나왔어. 22번. 이거 5번. 이거 5번. 이거 2번. 12. 10번. 정확히 22번 문제가 아니라 지문. 지문으로 22번 지문으로 출제됐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증여 동원의 빵하고 매매가처럼 꾸며 이게 밑줄 하는 문제. 사례 문제로 주로 나오겠죠. 이론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통정이 완성돼요. 자, 이제 문제 하나 봅니다. 22년 변리사. 자, 변자가 붙으면 변리사고, 변리사는 우리보다 난이도가 훨씬 세요. 훨씬 세요. 그래서 우리 기출이랑 좀 수준 비슷한 것만 꼽았어요. 1번.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3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3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어요. 그러면 틀린 게 4개나 될 거예요. 긴장하고. 1번.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니나 선이다. 아하. 파산 관제인 나 외웠어. 나 죽으라고 외웠어. 파산 채권자 100명 전부가 악의야 악의. 전부가 악의가 아니나 선의. 맞네. 전부가 악의가 아니나 무조건 파산관이 선의로 끝나야 된다겠어요. 그래서 100명 전부 모두 전부가 악의가 아니나 관제인은 선의. 맞네. 옳은 거. 정답. 1번에서 정답 나와버렸지. 자, 2번. 가장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감유한 자는 선의 3자로 보될 수 없다. 자, 중심 잡고 이따부터 할 거예요. 가짜가 태어났죠. 구후
가짜가 태어나고 구후 감요한 이놈. 그럼 너는 삼자다 아니다. 삼자. 선의 삼자 이렇게 보지 말고 삼자다 아니다 이것만 해결해. 삼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선이라면 선이 삼자를 보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삼자에 해당하면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가짜가 태어나고 구후 감요했구나. 구후 여기서 갈매기가 그려져야 돼요. 통정이 일어나고 구후 채권 감요 들어간 놈은 오른쪽에서 태어났죠. 손이라면 보대는 삼자로 보댈 수 있다로 끝나야지. 삼자에 해당하니까. 자 3번 가장소비대차. 여기 문제 있구나.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 삼자로 보댈 수 있다. 처음 들어보니까 물음표예요. 4번 악의의 삼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삼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자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앞놈은 악의, 뒷놈은 선의. 그러면 내가 선이구나. 따라서 내가 선이니까 나는 선의 삼자로 보호받지. 내가 선이니까 X. 5번 선의 삼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자 선의 삼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무과실도 필요하다고?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으면 1번, 2번, 3번은 물음표 나오고 4번, 5번이 X 날리는 거예요. 1번 도망가야겠죠? 자 그러면 3번이 22년 변리사에 떴고 우리 작년 시험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기출도 아니고 다른 시험에 뜨니까 그 다음에 떠버렸다고. 그래서 다른 시험 기출을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풀어보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3자 해당하느냐 아니냐예요. 3자면 선의자로 보호될 수 있다로 끝날 거고 3자 아니면 없다로 끝나요. 중심 잡아요. 선의 3자 보호대 이거 하지 말고 이놈이 3자냐 아니야. 자 이놈은 3자죠. 3자니까 긍정으로 끝나야 돼. 있다로 끝나야 돼. 그러면 우리대로 하면 가짜가 태어나고 구후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구나. 너는 통정이 일어나고 구후 어떤 법률관계를 했으니까 너는 3자에 해당돼서 선이라면 보호되겠구나 맞겠구나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결론이 달라요. 이놈은 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단어야.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놈. 이게 단서예요. 가장소비대차의 대주자리에요. 판례가 돈 빌려준 놈에 뭘 이전받았어요?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새로 법률관계 튼 게 아니라 을이에요. 을 다시라고 생각해요. 을이 가지고 있는 을이 가지고 있는 가짜가 태어났어요. 가짜 소비대차 금전 빌려준 거. 이때 돈 빌려준 채권자 지위를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거야. 그러니까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놈 이게 나오면 계약상 지위 아버지 지위를 이전받은 놈 상속인하고 같이 취급해요. 상속인과 같이 취급합니다. 지위를 이전받았다. 상속인과 같이 을 다시다 생각하세요. 을 다시니까 3자 아니다요. 그래서 가짜 소비대차의 대주예요.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 이전은 상속인급으로 생각하세요. 새로 거래된 놈이 아니라 의뢰 지위가 그대로 넘어온 거 같은 급이에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에요. 왜? 의뢰 지위가 그대로 왔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새로 거래된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상속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22년 뜬 게 작년 우리 23년에 떠버린 거예요. 이건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닌데 작년에 첫 기출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는 첫 기출이 나왔으면 해야 돼요. 한 번 기출이 되면 연타로 또 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올해도 연타로 놔버릴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다 했고 하나 추가해요. 자 볼래요? 이놈이죠. 그래서 제가 암기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해드리려고.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자, 뭘 외운다? 계약상 지위. 계약상 지위를 이전 나오면은 너는 상속이냐? 3자 아니야? 이렇게. 지위 이전 너 상속인급이야. 을 다시야. 병이 아니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지위 이전 너 을 다시야. 을 다시를 외워. 을 다시는 병이 아니죠. 3자 아니야. 3자 아니야.
지위전 3자? 아니야. 왜? 을 다시니까. 다시는 을이죠? 이렇게요. 오케이. 자, 문제 하나 더 있네요. 통정 원학 중에서 한 문제 빨리 덮을게요. 자, 작년 간평입니다. 작년 간평. 자, 이번에 옳은 거. 이렇게 통정이 어렵게 된다니까. 딴 시험도. 옳은 거. 자, 한번 해봐요. 1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통정 허위 표시 급부가 불법 원인 급여인가? 몰라? 물음표. 2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자,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한 거 툭 줄이고. 자, 이때 본인이 선이라면 이놈은 허위 표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살짝 어려워. 3번. 가장행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 무효이다. 이거 해결해야죠. 매매가 가짜로 무효라면 숨겨진 은닉행위 증여도 당연 무효라고?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지. 이건 하나 날려야 돼. X 이렇게 너 유효야. 4번. 통정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3자는 통정의 표시를 모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모른 것을 읽어요. 모른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선의의 3자가 과실도 없어야 되나? 아니지. 무과실 필요까지는 없지. 선이면 충분. 그지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아니요. 과실 있어도 상관없어. 선이면 충분하니까 과실 아니요. 무과실까지 요구하자. 너 X야.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자, 5번. 가짜 매매계약의 매수인가 직접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전득자가 선이라면 가장매매 무효로서 이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그럼 이따부터 쌉니까? 종이잡아 어디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매수인 가짜 매수 을이에요. 을하고 거래 맺은 3자는 병이에요. 자, 을로부터 산 병은 악이야. 그런데 이놈하고 다시 거래튼 전득자는 선이야.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요. 앞놈은 악인데 뒷놈은 정이겠죠? 정은 선이야. 그러면 이때 이 전득자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선이구나. 내가 선의의 3자니까 나는 보호되겠구나. 따라서 너는 나한테 들이댈 수는 없지. 맞네. 전득자는 선의의 3자로서 보호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연결됐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었어요? 옳은 거 물었잖아. 그러니까 물음표 나와도 뚝뚝 5번이 정답이구나. 그래서 물음표 나오는데 너무 연구하지 말고 OX가 안 걸려지면 에이 요거 한번 해주고 물음표 에이 물음표 해주고 이건 골라야지. 이것도 물음표 나오면 안 되지. 증여는 유효. 그 다음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어. 근데 과실까지 없어야 된다고 너 X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그래 앞놈은 악인데 전득자 뒷놈이 선이라면 내가 선이니까 나는 보호되는 거야. 따라서 너는 선의의 전득자에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보호되니까. 그래서 옳은 거. 오 네가 맞네. 5번 정답하는 거죠. 5번. 자 1번 통정허위 표시 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인지 아닌지. 자 의사표시는 반사에 아니다. 반사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도 해당하지 않는다. 어렵죠. 자 2번 봐요. 2번 우리 기출이에요. 어려워서 제가 물음표 한 거예요. 대리인이 통정했죠. 본인은 선이라면 과연 유효 주장할 수 있을까? 대리에서 본인은 무조건 3자가 아니에요. 3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3자 아니니까 없다로 끝나요. 아니다,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통정했을 때 대리에서 본인은 지가 선이라고 해도 유효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3자 자체가 아니야. 선이라고 해서 보호되지가 않아. 그래서 똑같아요. 3자 계약을 갑과리 통정했다. 수익자도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되는 거 무효. 그래서 3자 자체가 아니다. 그럼 소수로는 안 돼. 너는 보호받지 못해. 유효 주장 못해. 자 그러면 작년 간평이죠. 23년 간평. 1번은 뭐 몰라되지만 흘러가지만 2번은 우리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3번 반드시 해야 되고 이놈도 우리 정답 지문이고 이놈도 중요하죠. 그걸 1번 빼놓고 2, 3, 4, 5는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복습. 그래서 다 정답 지문이야. 여기 정답 지문이죠.
이거 정답쯤 할 수도 있고 이거 정답쯤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정답쯤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시고 뭐 1번은 몰라야 돼. 1번은 이거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다. 시험 범위 아니니까 정답쯤은 하지 않아요. 우리든 쟤들이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범위 아닌 불법 원인 급여는 시험 범위 아니야. 몰라도 되지만 이거 대리해서 본인 반드시 하죠. 증여는 승부 연립행위로서 유효.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아. X. 아하, 암놈이 악인데 내가 선의 전득자구나. 내가 선이니까 나는 보호되겠구나. 너는 나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오케이. 10분 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